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하고 내 권리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다치면 남의 아들이니까요.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방법이요,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자기의 바람이죠. 꿈을 국가가 보장해줘야 되는 법은 없죠. 첫 번째,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와서 진정 넣는 거, 긴급 구제 조치도 할 수 있고요. 인사소청 30일 이내에 하셔야 돼요. 전역 처분 취소 소송. 군대는요, 뭔가를 테스트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개성을 발현하는 곳이 아니에요. 나의 성 정체성은 굳이 군에서 찾을 필요는 없고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지만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변 브리핑 시간인데요. 브리핑할 주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올 초에 성전환, 그러니까 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하고 남군이었다가 여군이 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강제 전역을 당했죠.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계속 다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방부의 결정은 인권 침해다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14년차 예비역 육군 법무관이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군인권조사과, 조사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렇게 사례가 나왔을 때 브리핑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성 건강한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남성은 군에 가잖아요. 의무 복무로 가야 되죠. 물론 안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군을 직업으로 선택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군은요, 법 체계가 달라요.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 권력 관계라고 하는데 군에 입대하는 순간, 군인의 신분을 얻는 순간부터는요, 그 군인의 신분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여러 가지 다른 특별법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군사 재판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나한테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설마. 그러지 마시고요. 설마가 사람 잡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군에서 군 복무하다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제일 좋은 건데, 만약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 인권 침해를 받았어,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내가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한 절차를 지금 이 사례에 나오는 하사를 예로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차, 구제 절차 여러분이 아셔야죠. 이거는 상식이죠. 왜 그렇죠?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하고 내 권리는 누가 지켜요? 내 권리는 행보관님이 지켜주나요? 아니면 내 권리는 대대장님이 지켜주나요? 연대장님이? 지휘관이 지켜주나요? 아니죠.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 권리는 대한민국이 지켜주나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다치면 내 손해고요. 다치면 남의 아들이니까요. 일단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고, 다쳤어 그러면은 제대로 그것에 대한 조치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구제를 받고. 자, 그래서 상식이니까요. 남녀노소 모두 같이 한번 보시죠. 이 사건에서 어떤 일이 진행됐었던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다시 싸움 시작하는 변희수 전 하사, 이제 법정 투쟁이란 제목의 기사고요. 자, 보겠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말하는 거예요. 싸움을 시작한다. 다시. 어릴 때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싶어 입대한 군대에서 계속 복무하고 싶다. 자, 어릴 때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게 꿈이죠. 본인의 꿈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꿈을 꾸죠. 저도 지금 가슴속에 품고 있는 꿈이 있죠. 자, 군대에서 계속 복무하고 싶다.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방법이요,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직업은 많이 있어요. 뭐 군인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복무하고 싶다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자기의 바람이죠. 꿈, 자기의 바람, 소망이잖아요. 저도 꿈이 있고 여러분들도 다 꿈이 있잖아요. 내 꿈을 국가가 보장해줘야 되는 법은 없죠. 권리가 없다는 거죠. 이게 법적인 권리가 없는 거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분이요, 남성에서 여성이 됐다고, 혹은 여성에서 남성이 됐다고 군인으로서 하던 일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니다. 맞죠? 군인이, 왜냐면 여군도 있으니까요. 남군도 있고 여군도 있잖아요. 그래서 군인의 일이요, 야, 이거는 여군은 못해, 이거는 남군은 못해,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거는 본질이 아니죠. 이걸 지금 문제 삼는 건 아닌 거예요, 국방부에서. 근데 이제 그분을 심신장애인으로 규정을 하고 어떻게 되냐면요. 완전 귀두부 상실 및 음경 발기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는요. 이 심신장애 그 등급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5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양측성 고환 결손이 역시 5급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가중해서 계산을 하면 심신장애 3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돼요? 강제 전역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역이 되는 거예요.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그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죠. 바램이죠, 바램. 바램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군은요, 1월 23일 이분을 강제 전역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2월에 군 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가 나옵니다. 권리 구제 방법 하나 나왔어요. 인사소청이 나왔습니다. 자, 인사소청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인사소청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육군본부에서 이거를 기각을 시켰죠. 자, 이분을요, 제가 이 사건 경과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걸 보고 제가 정리를 또 따로 해놨거든요. 이걸 보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먼저요, 이분 모 하사님이죠. 자, 모 하사님은요, 뭘로 입대하셨냐면 부사관입니다. 부사관이고요. 병가는 기갑이고요. 특기는요, 전차 승무특기예요. 전차 승무특기고요. 뭐예요? 당연히 남군으로 입대를 하신 거예요. 선발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군인 하고 싶다고 막 다 지원해서, 그러니까 부사관이요. 그러니까 의무병은 의무로 강제로 이제 하는 거니까 그거는 논외로 하고, 직업군인 같은 경우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엄격한 선발 절차를 거쳐서 이것도 선발되는 거예요. 선발. 자, 부사관이고요. 신분은 부사관이고요. 병가는 기갑이고요. 특기는 전차 승무특기고요. 군은 남군입니다. 여군 아니죠. 자, 그럼 이분이요, 2020년 휴가 중에 1월인 것 같은데요. 휴가 중에 뭘 하냐면 성전환 수술을 해요. 이거 물론 휴가는 승인을 받고 간 거죠. 적법하게 간 휴가였고, 수술을 받고 뭐가 됐어요? 여성이 됐어요. 여성이 됐죠. 이분은 여전히 남군이죠. 내가 성이 바뀐다고 바로 여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자, 군에서는 그래서 이거를요, 성전환 수술을 해서 아까 봤던 것처럼 귀두부가 상실되고 발기력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이거를 심신장애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심신장애로 봤다는 건 의무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의무조사하고 신체 등급이 나와서 전역시키는 그 수순을 밟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러다가는 전역을 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월 20일 날 국가인권위원회에다 진정을 제기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데, 이 진정은요, 본인이 제기할 수도 있지만 제3자가 진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제3자 진정을 넣었죠. 누가 넣었죠? 예, 군인권센터에서 이걸 대신 넣었죠. 군인권센터에서 제3자로서 진정을 넣고, 그 다음에 플러스 뭘 했냐면요, 긴급 구제 조치를 신청했어요. 자, 여기서 긴급 구제 조치가 뭐냐면, 여러분 알아두세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넣을 수 있고요, 긴급 구제 조치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긴급 구제 조치는 막 긴급한 경우에요. 내가 지금 당장 구제가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경우에 이제 이걸 같이 신청하면 하루 이틀 만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인권위원회에서. 그래서 이제 신청을 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신청한 이유는 뭐예요? 나 강제 전역시키지 말아달라는 거죠. 일단 그거를 정지시켜달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 이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안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전역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1월 22일 날 이분이 강제 전역 조치가 됩니다. 되게 발빠르게 움직였죠. 빨리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을 군에서 봤을 때. 근데 강제 전역을 했는데 사유가 뭐예요? 심신장애입니다. 자, 여러분, 군에서 강제 전역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두 가지죠. 그러니까 전역은 먼저 원에 의한 전역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강제 전역이 있죠. 강제 전역 중에 첫 번째가 심신장애 전역이에요. 내가 아파서 군복무를 못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강제로 전역을 시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현부심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군에서는 뭘 선택했냐면 이걸 선택한 거예요. 심신장애 전역을 선택했죠. 자, 아무튼 강제 전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2월 달에요, 인사소청을 신청합니다. 인사소청 어디다 했어요? 육군본부에 했죠. 자, 부사관은 육군본부고요. 관할이. 장교는 국방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사소청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7월 3일 날 이게 기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다. 너의 전역은 타당해. 그럼 그 다음에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8월 달에 대전지법에, 이제 군이 아니고요, 군에서의 절차는 다 끝났어요. 어디로 가냐면 대전지법에 전역 처분 있죠. 이 강제 전역 처분, 요거를 다투는 거예요. 전역 처분 이름은 뭐냐면요,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거는 행정소송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강제 전역 조치를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이 취소는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는 취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계속 군인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게 취소되면요, 2020년 1월 22일 날 강제 전역된 게 법원의 결정으로 만약에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계속 쭉 이때부터 계속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월급을 다 받는 거죠. 못 받은 월급, 수당 뭐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소송은 몇 심까지 우리나라에 있죠? 3심까지 있잖아요. 자, 누가 이기고 누가 지든 간에 이건 3심까지 갈 사건이죠. 그러면은 한 얼마 걸릴까요? 1년 6개월? 2년? 뭐 3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죠. 이거 뭐 제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인데, 하나가 더 있구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10월 달에요. 국가인권위원회 이거 진정 내놓은 거 있었잖아요. 요게 이제 결정이 납니다. 12월 14일 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예요? 이때 진정 내놓은 거 있잖아요. 1월 달에 진정 내놓은 게 이제 12월에 결정이 난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강제전역 조치는 인권 침해다. 그러니까 시정해라. 라는 권고 결정을 내린 거죠.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 결정밖에 안 되니까 강제력이 없죠. 국방부는 이 권고 결정을 받고 하지 않아도 되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재량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인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뭐뭐가 나왔어요. 구제 방법.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왔어요. 진정 넣는 거. 그 다음에 긴급 구제 조치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소청.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처분이 있고 나서 30일 이내에 하셔야 돼요. 지금 보세요. 1월 달에 강제 전역 당했죠? 그 다음에 2월 달에 바로 인사소청을 넣었잖아요. 30일 꼭 지켜야 되고요.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그 다음에 기각되니까 이번에는 전역 처분 취소 소송. 이거는 민간 법원에 제기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분은 자기가 성전환 수술한 걸로 인해서 강제 전역된 것에 대해서 다퉜지만 여러분들도 다른 걸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가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 그랬을 때는 이 절차를 다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하십시오, 여러분. 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요 내린 결정은 이거예요. 군이 성전환 수술을 한 군인에게 남성의 심신장애 기준을 적용해 전역 처분을 결정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제가 뭐냐면 심신장애 기준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 침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남성의 심신장애 기준,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뭐 발기가 안 되고 귀두를 완전히 상실한 거. 그거는 남성의 기준인데 왜 그걸 기준으로 하냐는 거죠. 그러면 여성의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은 아예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심신장애가 아니라고 봐야 맞다는 거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근무했던 저로서는 인권위원회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권위원회는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앞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근데 우리가 각 국가기관이 그것을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는 각 국가기관의 역량과 여건에 따라서 충분히 선택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요, 군인사법상 신심장애 등급표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를 판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준이니까 성정체성 실현을 목적으로 자의에 의해 수술을 받은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신장애 전역을 시킨 게 문제라는 거예요. UN 인권이사회, 이거 UN의 국제기구잖아요. UN 인권이사회도 7월달 정부에 정부에 서한을 보냈는데요. 대한민국 육군이 변호사의 남성 성기 제거를 장애로 고려했다는 점에 우려를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성 성기 제거가 왜 장애냐 요 얘기지 성전환 수술을 한 병사를 군에 복무시켜라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호도하면 안 돼요. UN 인권이사회도 동의했다.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저도 남성 성기를 제거한 것이 장애라고 보지 않아요. 저도 그거는 장애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군에서 복무를 해야 되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법을 한번 볼까요? 법을 공부해야죠. 법에서 나오는 거니까 모든 건. 군인사법에 보면요. 이건 시행규칙인데, 자, 심신장애인 전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현역복무 부적합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군인사법 이건 시행령인데요. 자,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전역시킬 수 있어요. 강제로.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고 있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이건 능력 부족이라고 보겠죠. 자, 두 번째,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자, 이건 성격상의 결함이에요. 세 번째, 직무 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 수행을 포기하는 사람. 이거는 뭐 직무 성의가 없는 건데 직무 수행을 잘 못하는 경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군은 전쟁을 준비하는 집단이고요. 그러니까 이 전투력과 사기가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죠. 사기. 이 사기라는 건 무형의 전투력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휘관한테 재량을 주는 거죠. 군에 재량을 준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지만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현역 복무 부적합을 시킬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변희수 하사가 여기에 당장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현부심으로 전역을 시켰다면 이런 분란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물론 남성 성기 제거한 것을 장애로 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장애라고 봐서는 안 되죠. 근데 변희수 하사가 국가를 지키고 싶은 게 어릴 적부터 꿈이라고 했는데 그게 꼭 현역 군인이 되어서 지킬 것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 군대는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군대는 제가 이제 14년 동안 몸을 담았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군대는요, 보수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라는 게 변화가 급격하게 와서는 안 돼요. 군대는. 우리 사회의 발전에 가장 마지막에 따라가야 되는 게 군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게 다 무너져도 군대만은 남아서 그거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이고요. 우리 바깥 사회에서도 성전환한 사람들이 군인으로서 복무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논의가 된 적도 없고요. 이제 어떤 사회적인 그런 합의가 된 적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분의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군인으로서 꼭 복무를 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그 선례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군대는요, 뭔가를 테스트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바깥에서 여러 가지를 거치고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들어오는 것이지, 한번 해보자. 군대가 시험의 장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군대는요, 제가 생각하는 군대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군대 조직은요, 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군인들이 왜 유니폼을 입겠어요? 획일화된 유니폼을 입고 개성을 굉장히 막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는요, 개성을 발현하는 곳이 아니에요. 군대는 내 개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고요. 진짜 말 그대로 나를 희생해서, 그러니까 나라는 개성을 희생해서라도 나라를 지키는,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이유가 그건 거죠. 그런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정부 조직이랑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의 성 정체성을 굳이 군에서 찾을 필요는 없고요. 밖에 나가서 찾아도 되고, 우리나라는요, 그 정도의 포용력은 있는 나라니까. 근데 그걸 꼭 굳이 군 안에서 시험을 하겠다. 내가 첫 번째 선례가 되겠다. 그러는 거는 굉장히 군의 단합과 결속력을 해칠 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군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튀잖아요. 그분은 이미 너무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거예요. 언론에. 자, 그분이 만약에 다른 부대를 가봐요. 자, 그럼 그 부대에서 그분이 하는 모든 행동, 모든 말과 행동, 그분에 대해서 내리는 모든 명령과 그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결과, 지휘관이 그 사람한테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은 이제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러면 누가 편안하게 부대를 지휘할 수 있으며 그 부대는 그렇지 않아도 현안 업무가 많을 텐데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려하지 않아도 될 문제까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발생하지 않았어도 그런 가능성이 이미 있다는 것만으로도 군 조직의 운영을 굉장히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전환 수술에 대해서 아무런 편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꼭 군인으로 복무를 해야 되는가, 현역 군인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군대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인 거죠.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도 군대만큼은 끝까지 남아서 그걸 지켜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군대가 변화의 최전방에 서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험하는 장은 아니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꺼지라고! 자,